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구조의 대전환이 물밑에서 끓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에서 퀄컴 AMD가 소캠 메모리 타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소캠은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표준화한 메모리 규격입니다. 당초에는 엔비디아 GPU인 블랙엘 시리즈 일부 모델에 탑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올 하반기 나오는 루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삼성과 같은 메모리 공급사들이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 시점에 소캠이 나오고 있고 경쟁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소캠과 AMD가 퀄컴과 AMD가 소캠을 위해서 삼성과 어떻게 접촉 중인지도 그 여파를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그 퀄컴과 AMD가 소캠 혹은 LP캠이겠죠. 이 LP캠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은 반도체 업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규격이 하나 더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AI 성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메모리 구조의 대전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캠은 기존의 메모리 방식인 모듈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전선 속도가 느린 소딘 방식이나 빠르지만 교체가 불가능한 온보드 방식, 보드 방식의 장점만을 합친 것입니다. 저전력 모바일 디램 LPDDR을 사용하면서도 마더보드에 직접 납땜하지 않고 압착 방식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신호 경로가 짧아져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AI 연산량이 늘어나서 메모리 용량을 끼워야 할 때 기존 LPDDR 방식은 노트북을 통째로 바꿔야 했지만 소캠은 모듈만 갈아 끼우면 되는 것이죠. 이 퀄컴이나 AMD가 만드는 AI 칩은 초당 수조 번에 달하는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보내주지 못하면 성능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소캠은 이 길목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퀄컴과 AMD가 소캠, LP캠을 검토하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AI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캠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먼저 쓰기 시작했지만 표준화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차세대 AI 클러스터, 베라 루빈 등의 소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시점에 있는데요. 그런 만큼 그간 소캠은 엔비디아의 그 맞춤형 규격처럼 여겨졌지만 이 퀄컴과 AMD도 소캠 활용 대열에 가세하면서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제덱 같은 기구에서는 표준화 논의가 지금 현재 급무살을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퀄컴 AMD가 소캠을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퀄컴 AMD 진영은 모듈 형태가 정사각형 구조입니다. 엔비디아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다르죠, 구조가. 또 퀄컴과 AMD는 메모리 모듈 자체의 전력관리체 PMIC를 넣는 방식이지만 엔비디아는 PMIC 칩이 별도로 배치되는 구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해서 AI 병목이란 난제를 퀄컴과 AMD가 더 효율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그 소캠 경쟁 구도를 보면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데요. 삼성은 LP캠 규격을 가장 먼저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2023년 9월에 LPDDR5X 기반의 LP캠을 개발한 게 삼성입니다. 최근에는 AI 서버용인 소캠2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하면서 검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설계를 동시에 하는 강점을 살려서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 중인데요. 공급 물량 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은 지난해인 2025년 중순에 엔비디아의 서버용 메모리 소캠 첫 번째 공급사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HBM에서 1위 업체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소캠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에 가깝지만 투의 고성능 전략으로 HBM에 이어서 소캠 시장에서도 1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 퀄컴과 AMD의 경우는 소캠의 구조 자체가 엔비디아와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두 업체 모두 지금 삼성을 메인 파트너로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퀄컴 같은 경우 AI 서버용 칩을 올해와 내년에 잇따라 내놓게 되는데요. 올해는 AI 200, 내년인 2027년에는 AI 250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AI 서버용 칩 출시를 앞두고 AI 서버용 서버 칩용 소캠을 도입하기 위해서 삼성과 C제품을 주고받으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퀄컴은
직사각형 모듈 대신 D램을 두 줄로 배치한 정사각형 모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모듈 내부에 전력 관리 칩을 직접 박아 넣어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퀄컴의 계산입니다. 이 AMD도 엔비디아 독주를 막기 위해서 차세대 AI 가속기의 소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소캠 프로토타입을 주고받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AMD는 차세대 GPU, CPU 아키텍처에 맞춰서 메모리 레이아웃을 새로 짜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이 제안한 규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AMD가 퀄컴과 함께 제덱에서 엔비디아와는 다른 정사각형 형태의 소캠 표준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소캠 시장이 엔비디아 진영, 직사각형 구조인 엔비디아와 퀄컴 AMD 진영, 정사각형 구조인 퀄컴 AMD 진영의 표준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물론 표준이라고 해서 꼭 한 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캠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두고 표준 경쟁으로 비하하고 있지만 표준이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버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 사양이 다르고 그래서 메인보드 설계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규격에 다양한 필연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번 소캠 표준 경쟁도 두 개 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두 타입 A, 타입 B 식으로 두 개 다 표준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와도 소캠 협업을 가장 내밀한 수준에서 하고 있지만 퀄컴 AMD 진영과도 독점적으로 협업을 모색 중인데요. 이는 엔비디아를 놓치지 않으면서 퀄컴 AMD라는 지렛대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종속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HBM 시장에서도 보듯 엔비디아 한 곳에만 목을 매게 되면 공급 단가나 물량 배정에서 주도권을 프로세서 업체에게 뺏기기 쉽습니다. 퀄컴과 AMD가 소캠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삼성은 엔비디아와 AI 칩에서 가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가격 협상에서도 강력한 카드를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외신 등을 종합해보면 삼성은 엔비디아 2세대 소캠2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최대 공급사 지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진영에서도 가장 깊숙이 삼성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퀄컴 AMD 규격까지 선점하게 되면 어떤 표준이 대세가 되든 삼성은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HBM은 엔비디아 칩에 박혀서 나오는 맞춤형 형태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크고 엔비디아 입김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소캠은 교체 가능한 모듈입니다. 소캠 시장이 커지면 삼성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직접 모듈을 팔 수 있는 리테일 서버 교체 시장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엔비디아 GPU뿐만 아니라 일반 AI 서버 전반으로 인프라판이 커지는 것이죠. 오늘은 퀄컴과 AMD의 소캠 삼성 활용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고 소캠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